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제가 네. 이전에 한 21년도에 되게 핫했던 현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요즘 어떤 분위기인가 좀 궁금해서 살펴봤거든요. 네. 근데 21년 하면 정말 핫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장기 민간 임대도 되게 인기가 많았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 되게 역세권으로 신분 당선이 인접돼 있고 강남도 30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네. 이런 이점을 부각시키면서 핫했던 현장이 이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웨일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10년 장기 임대로 분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너도 했냐? 나도 했다. 약간 이런 것처럼 그 인근에 살던 분들은 다 이제 신청을 해봤고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평균 200대 1이 될 정도로 정말 핫한 곳이었거든요. 이게 분양가가 싸진 않아요. 장기 임대에서 좀 쌀까 싶었는데 싸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은 어떤가 이런 부분도 좀 괜찮나 싶어가지고 살짝 살펴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부동산에 저 전화해보고 했더니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소장님. 뭔데요? 이렇게 핫되고 웃돈까지 들었던 네. 이 현장이요. 2년이 지난 지금은요. 이게 마이너스 피도 가능하다. 사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원하는 가격대에 해주겠다. 약간 이렇게 완전 전환이 된 거죠. 조절이 그냥 막 마음대로 되는. 그니까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격이 좀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분양가가 8억 7천 막 이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월세식으로 좀 내거나 이게 임대를 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하는 건데 나온 거 지금 시세를 보면 14억 정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도대체 장기 민간 임대가 뭔가 네. 이건 해도 되는 건가 궁금해서 소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상품은 약간 새로운 상품인데요. 네. 건설사들이 참 대단한 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뭘 가장 주목하느냐 해서 그 주목하는 거를 부각을 시켜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상품은 장기 임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장기 임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장기 임대가 아니다. 네. 장기 임대가 아닙니다. 뭘까요, 그러면? 그냥 이건 분양 받는 거예요. 아, 근데 소장님, 이거는 되게 그 분양할 때만 해도 네. 장기 임대기 때문에 주택수에도 카운팅이 안 되고.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형 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규제가 워낙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다주택자한테는 뭐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뭐 그다음에 종부세 들어가고 막 이렇게 네. 그다음에 가구수에 포함되면 무조건 다주택자가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런 규제들에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주택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임대 상품인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니까 가구수에 포함이 안 되죠. 자, 이 건설사한테 얼마나 좋은 상품이었냐면 이게 임대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분양가가 임대가 말고 분양가 자체가 14억이 넘거든요. 84제곱미터가. 네. 비교해보면 지금 둔촌주공 가격보다 비싸요. 그러네요. 엄청 비싸네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비싸게 못 느꼈거든요. 비싸긴 하지만 이렇게 비싸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피해갈 수 있는 게 10년 임대 후 분양 조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임대가만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임대가는 9억이 좀 안 되는 8억 7천에서 9억이 좀 안 되는 그 가격대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격에 10년 동안 살 수 있다. 8억에서 9억만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21년 그때만 해도 8, 9억이면 네. 좀 싼 가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거주자한테 뭔가 이렇게 돈이 적게 들어간다라는 걸 부각시킬 수 있는 상품이었던 거예요. 원래 장기 임대가 이런 건가요, 그럼 소장님? 아니요,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인 게 지금 이거는 자, 임대는 특징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10년을 거주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권리가 아니고 의무예요. 의무. 의무다. 10년을 거주하고 분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닌 거예요.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인 거예요. 선택이어야 권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차이는 뭐냐? 임대만 살다가 나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이게 전세 보증금이 네. 8억 7천에서 9억이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그냥 일종의 전세 보증금이라고 생각하고
9억 정도를 내고 들어가서 살다가 아유 그냥 보니까 아 이거 분양을 받아도 시세 차익도 안 생길 것 같고 그러면 나는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2, 3년 살다가 내가 나가요. 그러면 나갈 때 전세라는 상품이면 임대 상품은 항상 건설사가 임대인이 되는 거죠. 임대인이 돼서 건설사가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가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안 내줘요. 안 내줘도 되는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얘는 임대 상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냥 임대라는 형식을 빌어간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 형식을 비냐면 분양을 하는 물건은 무조건 가구수에 포함되고 전매 제한 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고 다 제한이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라는 상품을 가져온 거예요. 옛날에 한남동에 한남더힐이 네. 그렇게 한 거예요. 옛날에. 네. 임대로. 그러니까 임대는 하지만 마지막에는 등기를 쳐야 되는 의무인 거네요. 약간.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뉴스테이하고는 다릅니다.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뉴스테이는 순수 임대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8년 동안 이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8년 거주를 하면 네.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긴 해요. 네. 근데 이건 또 권리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게 건설사가 이걸 인정을 안 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 끝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뭐 그 분양을 받을 수 있네 없네에 막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권리가 계획서상에서 네. 8년 후에 무조건 내가 이 분양하는 그 가격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분양가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때 가서 정해진다. 그렇죠. 그때 가서 정해지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비싸게 분양해버리면 내가 권리가 있더라도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10년 후에 분양가를 지금 정해버리는 거. 분양할 때 정해놔버리는 거죠. 확정 분양가로. 그러니까 10년 후에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계속 상승할 걸로만 생각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10년 후에 이 가격이면은 엄청 쌀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당시는 약간은 뭐 이 정도 가격 분양가면 사실 비싼 거죠. 싼 게 그렇죠. 아니죠. 너무 비싼 비싼 건데 10년 후의 가격. 10년 후에 이 지금 가격 이거면 이제 메리트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조삼모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경쟁률이 또 높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죠. 맞아요. 그래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순식간에 프리미엄도 2억이 넘게 생겼어요. 근데 그럼 만약에요, 소장님. 네. 이게 건설사가 안 받아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진짜 중간에 나와야 될 상황이 되면 그럼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전매를 해야 돼요. 아, 네. 전매. 본인이 그러니까 새로운 매수자를 찾아야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마이너스 피가 나왔단 말인 거죠? 네. 진짜 깎여서 팔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021년 분양할 당시에는 아주 예상을 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일단 전세가가 뚝 떨어졌어요. 8억, 9억을 내고 들어가서 10년을 사는 것마저도 부담스러운 거죠, 일단은. 근데 전세가 자체가 8, 9억이 비싼 거죠. 근데 실제로는 8, 9억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입주할 때 2억 5천을 또 내야 되거든요. 이건 진짜 그럼 임대가 아닌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임대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말만 임대. 왜냐하면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만든 상품인 거예요. 네. 그럼 이 시기에 나왔던 장기 임대는 비단 이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거의 다 그럴 비슷한 가능성이 크죠. 뭐 현장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런 상품이 나오면 건설사들은 이게 인기 좋다. 그럼 다 따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의 이 시기에 나온 장기 임대 상품은 다 똑같은 조건일 거예요. 그냥 순수 임대는 뉴스테이 같은 그런 임대 상품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임대는 인기가 없었거든요.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양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구수에 포함도 안 되고 전매도 되고 재산세나 종부세 세금도 하나도 안 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전매하잖아요. 양도세도 안 내요. 안 내나요? 양도세도 안 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대 상품이잖아요. 네. 계약금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매를 해서 팔게 되면 이 분양권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뭔가 되게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이거는 실제로 피도 아마 그래서 그냥 그 정식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상품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좀 냉정하게 따져보면 선호하지 않을 상품일 것 같은데 네. 21년 그 당시에는 정말 사람들이 세금 그리고 가구수에 포함된다는 이게 정말 큰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다점이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그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건설사가 파고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거에만 현혹이 돼가지고 이게 무조건 좋은 상품으로 둔갑이 된 거죠. 그럼 장기 임대라는 게 그러면 결코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아니죠. 순수한 장기 임대 상품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그냥 임대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임대 시세가 이제 주변보다 약간 싸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나오고 싶을 때 건설사한테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건설사가 돈을 내줘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장기 임대에도 뭔가 조건을 내가 좀 수요자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근데 접근할 때. 대신에 뉴스테이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약한 거죠. 아주 약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만, 순수하게 임대만. 그러니까 매매 상황이 좋을 때는 인기가 아예 없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또 뉴스테이도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가가 뚝 떨어져서 이 시장이 변하는 대로 얘네들 가격이 바로 변할 수는 없거든요. 네.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가격보다 전세가가 떨어지면 얘 상품이 인기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공공임대의 문제점인 거예요. 후행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 가격이 잘 변하지 않으니까 주변 시세가 얘보다 싸지면 얘는 오히려 인기 없고 공실이 막 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전세가가 막 올라가면 이런 거는 이제 없어서 난리인 상품이 되는 거죠. 약간 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걸 좀 선택을 하면 괜찮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이 장기 임대 분양형 장기 임대 상품은 실제로는 임대 상품이 아닌 거예요. 얘는 그냥 이름, 그러니까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임대라는 그 형식만 빌어온 겁니다. 임대 형식으로 들어가서 무조건 이 사람은 분양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14억이 넘는 돈으로. 네. 근데 그때 2년 전만 생각해도 네. 그렇게 또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14억이면 뭐 10년이면 뭐 그래도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많이 왔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2년 사이에 정말 상황이 확 변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하락장이고 하니까 지금은 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이제 비싼 가격이 되니까 이제는 이걸 아마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들어가서 살더라도 일단 10억이 넘는 돈으로 들어가서 자기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그냥 전매를 통해서만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굳이 얘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급할 게 없는 물건인 거잖아요. 이제는. 참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녀서 앞뒤 분간을 못하고 하는 게 딱 투기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소장님이 말씀해 주실 때는 진짜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그 미래를 못 봤으니까 이게 항상 뭐야 막 이랬었는데 이게 몇 년 1, 2년 불과 1, 2년만 지나고 나면 이렇게 딱 드러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조만간 지나면 입주도 이제 한참 많이 남았잖아요. 이제 2025년에 이제 입주하니까 입주할 때쯤 되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지금은 뭐 마이너스나 아니면 피가 없거나 했을 텐데 그때 되면 더 마이너스가 크게 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얘는 또 임대도 못 노네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완전히 계륵도 아닌 완전 이게 딜레마에 빠질 수 있겠네요. 임대도 못 넣을 것 같네요. 얘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전대 형식이 되는 거거든요. 전대면은 전차인이죠. 전차인은 권리를 보호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또 구하는 게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서 다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비싼 가격 주고 들어가서 살다가 분양 포기하거나 포기도 쉽지 않고 굉장히 이제 이런 거는 진짜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상품이 될 가능성도 많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달려간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닌 것처럼 항상 좀 따져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얘 입주할 때는 주변 아파트 전세가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 무조건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빼줘야 되니까. 빼줘야 되죠. 그럼 여기에 이제 공실들이 오히려 주변에 공실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분양받은 사람들 굉장히 지금 난감해졌을 것 같은데요. 75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상품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분양형 네. 임대. 얘 입주할 때 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저희가 또 따져봐야겠네요. 네네. 이게 좀 저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제가 해야 되죠. 뭐.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들이 이렇게 건설사들이 그러니까 제가 분양 현장에 있으면서 참 대단한 게 사람들의 니즈에 맞게 상품을 잘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재주는 정말 탁월하더라. 예. 네. 이게 또 고지것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장기 임대라고 해서 되게 이전에 있었던 거랑 비슷한 거지 똑같겠지 해서 그냥 들어갔다가 뭔가 요리조리 뭔가 달라지거나 그러면 못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임대형이면 어쨌든 비싼 보증금이어도 내가 임대 살다가 그냥 포기하고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그냥 나가겠다 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임대가 아닌 거예요. 얘기를 할수록 좀 심각한 문제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